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무 2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모처럼 만에 요새 여름에 덥고 해서 나무도 순이 굳지가 않아서 단엽한 후에 새로운 잎이 나오는 건 약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만들질 별로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잎이 굳었습니다. 다 성장을 거의 다 했고요. 이제 겨울 맞이할 준비를 나무들이 하기 때문에 잎이 잘 솔솔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만들 수가 있어서 오늘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2개 중에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하나는 바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1년 후에 내년 6월 달에 단엽을 한 이후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소장품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걸 다듬어 놓고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 다듬어졌습니다. 다 다듬어진 거를 이제 철사를 감아 보겠습니다. 붉은 철사를 제일 먼저 이렇게 감지요. 예, 한 번만 감아도 잘 휘어지네요. 그래서 요거를 감기 위해서 요까지가 조금 굵죠. 요걸 감기 위해서 조금 작은 철사를 이제 한 번은 더 감겠습니다. 약간 5mm인데 이거 4.5mm 가지고 이제 그 위에까지 감겠습니다. 여기는 더 감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 위에 쪽을 감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감아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감기 위해서 많은 철사가 투자되죠. 그래도 이게 덜 부러지고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바로 판매해야 할 나무를 지금 만들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철사를 감아야 할지를 이렇게 만져보고, 지금 이 시기 때면은 다른 나무들, 다른 일반 열대 꽃 식물들, 관엽 식물들, 뭐 그런 모든 식물들은 겨울엔 판매가 덜 되죠. 이게 찬바람 나고 하면 판매가 덜 되는데, 저희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철입니다. 제철. 소나무는 산에 단풍이 들어 다 낙엽 떨어지고 이 선선한 이 가을철서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이제 판매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죠. 결국은 겨울에 이제 판매가 제일 많이 된다는 거죠. 겨울에는 계속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제 여름철에 7월, 8월 달이가 저희는 제일 한가할 때입니다. 제일 한가할 때인데도 하도 더워가지고 그러면은 별로 탐석도 못 가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며칠 더 있다가 이제 비닐하우스 다 씌우고 나면은 내일서부터 비닐하우스를 다 씌울 건데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밭에 갑니다. 밭에 나무를 다 캐서 이제 하우스 안에 갖다 심게 되죠. 그 작업은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제일 힘들고요. 연례 행사처럼 가을철에는 꼭 그렇게 나무 캐드리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겨울엔 계속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금방 캔 걸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하겠지만은, 저희는 금방 캔 것도 밭에서 캔 것도 이제 뿌리가 많이 만들어지게끔 키웠기 때문에 겨울에 판매합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야생에서 캐는 나무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캐도 되겠죠? 이달 한 중순 지나면서부터 캐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 나무 캐기가 좋은 시기죠. 제가 늘 11월 달서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뭐 11월 달 아니라도 10월 중 한 20일경 그때만 돼도 이제 캐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캐면은 땅이 어느 지방에는 캘 수가 좀 힘들겠지만 캐기가. 그런데 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11월 달 되어서부터 하면은 제일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듬해 봄까지는 3월 한 중순 그때까지는 아무 때나 캐도 상관없지요. 그래서 좀 많이들 캐서 화분에 심어놓고 키우다 보면은 경험을 얻게 되죠. 살릴 수 있는 경험, 물을 어떻게 주는지,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를 관찰을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나무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물 잘 주라 뭐 어떻게 해라 말씀을 드려도 직접 키워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이 안 오죠. 직접 키워서 실패도 해보시고 죽여도 보셔야 이제 확실한 이제 그 나무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죽더라. 이렇게 하니까 노랗게 되고 잘 안 살더라. 뭐 그런 걸 터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가지까지 하나하나 다 감습니다. 이제 저희가 밭에서 캐는 건 다 밤송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철사를 감지 않고 송아지 째 감아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철사는 1.7mm로 감습니다. 1.7mm, 1.5가 있고 1.7이 있고요. 그리고 2mm서부터는 이제 0.5mm 단위로 나옵니다.
2mm 있고 2.5, 3, 3.5, 4, 4.5 이렇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감는 거 이건 1mm 철사인데 거의 안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거 쓰실 필요 없고요. 화분에서 나이가 오래 키운 나무는 이렇게 굉장히 가늘어서 이걸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1mm짜리는 사실 필요 없고요. 1.5서부터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시가 4개가 되죠. 원래 이렇게 3개씩만 남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소장해야 할 나무는 이렇게 3개씩만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해야 할 나무는 가지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키를 이제 바짝 줄이면 되겠습니다. 구부리는 이런 키를 줄이는 방법은 다 똑같지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사를 감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걸 왼쪽으로 휘게 되면은 철사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카메라 좀 낮추겠습니다. 이제 판매를 해야 할 나무는 간단합니다. 다 간단하지만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잎을 하나하나 다 모아주지요. 바로 판매할 건 이게 소복해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잎을 다 세워줍니다. 산에나 들에나 바닷가에서 나무를 캐오실 때는 일단 캐 가지고 오셔서는 위에 순이 많으면 죽습니다. 이런 거 한 몇 개, 한 3개도 괜찮고 뭐 5개도 괜찮고 최소한의 숫자를 남겨서 심어야 되겠죠. 화분에 심을 때요. 화분에 심어 놓고 잘라도 되고. 이제 이유는 간단하죠. 뿌리가 잘린 것만큼 위에도 적어져야 한다는 거죠. 소재를 저보고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건 못 보냅니다. 택배로 포장도 나쁘고 또 생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돈 주고 그렇게 구입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연에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을 하시면요. 큰 나무 밑에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작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절개지라든가 뭐 그런 데 가면은요.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자연 보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예초기로 깎아버리고 큰 나무 밑에 나오는 나무들은 하다못해 바닷가 어디 공원이라든가 해수욕장 가면은 작은 건 다 죽어버립니다. 예초기로 깎고 풀 깎을 때 다 사라지는 나무들인데 그 큰 키가 커 있는 나무를 보호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어린 나무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하라고 하는 거지요. 남들이 가꾼다든가 캐서는 안 될 자리에서 캐시면 안 되겠지요.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좀 나무는 소재는 이쁘고 안 이쁘고 관계 없습니다. 장가지가 많이 있는 걸 선택해서 캐시면은 이 가지의 숫자가 많은 걸 캐시면은 잔뿌리도 많습니다. 우예하고 뿌리하고는 같이 자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판매가 되겠죠.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분에 옮겨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판매를 해야 할 나무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소장품. 그러니까 1년 후에 소장이라고 해서 제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바로 판매하지 못하고 1년 후에 내년 6월달에 단엽을 한 이후에는 판매가 됩니다. 바로 소복하게 되니까요. 요거는 입이 덜 다듬어졌네요. 요 3개만 남기고 다 따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3개만 남기죠. 옆 가지를. 뻗어나온 가지에서 하나, 둘, 3개죠. 3개 이상 안 두죠. 가지를. 거기에서 또 요 뻗어나온 가지에서 또 3개만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뻗어나온 가지 전체에서 3개만 남기는 게 아니고요. 3개 남긴 거에서 또 3개. 그러면 이제 9개가 되겠지요. 그렇게 남깁니다. 이제 꼭 3개가 안 돼도 됩니다. 2개 괜찮죠? 하나도 괜찮고요. 근데 4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뭐 식물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4개니까 요거 하나를 자르겠습니다. 이제 3개 됐죠. 3개도 이거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2개만 남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뻗어나온 가지에서 3개요. 요 3가지 남았죠. 요거 2가지 남았죠. 2가지, 1가지는 괜찮은데 4가지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3가지. 옆으로 뻗어나온 가지 중에서 전체 눈이 9개 남는다는 거죠. 9개 이하는 되지만 이상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요 위에 상순 부위, 주관지로 제일 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무는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굵은 철사로 또 골라보고요. 이것도 역시 5mm 갖다가 삶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래쪽을 발로 밟지 않죠. 그런데 발로 밟아주면 이게 따라 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로 밟았어요. 화분 자체가 따라 도니까요. 철사가 빳빳한 이 굵은 철사를 감을 때.
네, 이건 한 번만 감아서 안 휘어질 것 같으네요.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아주 구부러지네요. 그러면 요것도 굵지 없게 요 가지가 이거는 3mm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네, 2.5mm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요 우쪽에 감고요.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높이질 않고 했네요. 이렇게 세 가지 뻗어나온 가지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뻗어나온 가지에서 하나, 둘,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중에서 또 각자 세 가지요. 하나, 둘, 세 개. 요건 두 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요게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개. 하나, 둘, 셋. 요것도 세 개죠. 네, 세 개. 그래, 9장 이상 안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개나 5개씩 남겨두게 되면은 많이 겹치게 돼서 나무끼리요. 안 좋습니다. 저 관상수 전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를 높여주는 거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우리 쪽만 보고 말씀을 드렸네요. 요 철사는 이제 1.7mm가 되겠어요.
그래, 목 부위 가서는 꼭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철사가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져서 서로 따로 이제 이탈되죠. 철사는 철사대로, 나무는 딴 데로 빠져나가 버리죠. 단철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지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좀 잘라버려야 돼. 이제 각자의 눈에서 또 5, 6개씩 가지가 내년 봄에 6월 달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게 안 좋습니다. 요 2가지로 줄였고요. 2개. 전체 뻗어 나온 것 중에서 2개만 남겼습니다. 3개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묵혀야 될 나무는 많으면 안 좋습니다. 현재 감는 철사가 이거 1mm짜리 철사인데 여러분들은 이 철사는 안 쓰시게 될 겁니다. 이게 나무가 분생활을 오래 해서 나무가 세력이 약해가지고요.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이걸로 쓰는 겁니다. 저희도 이거 많이 쓰는 철사가 아니고요. 이 철사는 잘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1.5mm서부터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1mm입니다. 1mm. 이렇게 손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죠? 뭐 다 똑같으니까요. 단철사가 없는 거는 뭐 사실은 보실 필요도 없는 건데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이쪽에 감을 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감지요. 예, 거의 다 감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웬일로 기분이 같아. 다 못해서 속이 어떻게 생겼나? 뭐 콜레라 나는 것 같다? 라면 냄새. 라면 냄새. 자, 이제는요 라면 냄새 나는데? 잔치사가 다 감아졌지요. 아, 갑자기 이제 요 곡을 주겠습니다. 곡은 키를 많이 낮추는 곡이 있고요. 조금 높이 이렇게 키를 크게 하는 곡도 있죠. 올려내고 이렇게 키를 좀 크게 그냥 이렇게 집게로 집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렇게 키가 좀 커도 괜찮죠.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는 사람들이 더 오네요. 저희 집은 동네 다방입니다. 다방. 저희가 없어도 지나다가 커피 타서 먹고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가운데 걸 하나 자르겠습니다. 너무 이게 여기까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요거 조금 낮출까요 또? 이제 소장하시는 나무는 가지가 많은 게 안 좋습니다. 1년 후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예,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그걸 이렇게 주지요. 세 가지가 뻗어 나온 가지 중에 세 개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두 개만 남겼지요. 두 개 중에서도 요 한쪽은 세 개, 요 한쪽은 두 개요. 이렇게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남았죠. 또 요 가지도 두 가지죠. 두 가지. 두 가지에서 이렇게 여기도 한쪽은 세 개, 한 가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이렇게 남기고요.
이제 이 위에는 가지가 많아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리가 앙상하죠.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죠. 나무의 기본형은 이렇게 항상 머릿속으로 만드실 때 생각하시기를 요 삼각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산의 모양도 삼각, 나무의 모양도 삼각 이렇게 되겠죠. 네, 요것만 이제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소장품과 바로 판매할 나무는 많이 틀리죠. 이렇게 앙상하니까 이건 판매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요. 예,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낮춰볼까요? 또 나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이런 것도 또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다량으로 상자에 담아서 한 상자에 얼마씩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내질 않습니다. 자, 나란히 놓고 한번 볼까요? 바로 요거는 1년 후에 단엽을 하면은 많이 이제 예뻐질 것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바로 판매가 되겠죠. 서복하니까 이렇게 털려지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저 나무에 대해서 저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안 가져가겠지요. 이걸 안 사가겠지요, 그거는. 근데 요거는 서복한 걸 이제 좋아합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전혀 소나무 안 키워보신 분들이 주로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는 앙상하니까. 근데 이렇게 앙상하게 쫙쫙 펴서 만드니까 더 커 보이죠? 이건 좀 작아 보입니다. 잎을 모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기 전에 비슷했었죠? 예, 그런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요거 묵히게 되는 나무는 더 커 보입니다. 내년에 단엽할 것까지 생각해서 짝짝 가지를 펴주니까 더 커 보이고, 이건 다 모아주니까 작아 보이고요.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